뒷판 안단은 여기 뒤중심에 라벨을 먼저 달아줘야 되겠죠. 여기가 뒤중심 가위밥이면 여기 리에나의 E자 가운데 E자 부분이 중심에 오면은 잘 맞아져요. 이렇게 하셔서 안감은 뒷판 안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골선으로 했어요. 겉감은 절개선을 하나 넣는 게 디자인상 예쁘기 때문에 여기를 골선으로 하지 않고 시접을 둬서 잘랐죠. 근데 안감은 굳이 거기를 한 번 더 박을 필요가 없으니까 뒤중심을 골선으로 했어요. 그러면 재단이 된 게 이렇게 안단하고 안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앞판도 안단, 안감을 연결했죠. 그래서 뒷판도 안단, 안감을 연결하는데 얘야말로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면 겉과 겉이 마주 봐야 되니까 겉과 겉을 마주 봤더니 곡선이 획 반대로 꺾였어요. 요런 거를 봉제를 하실 때는 먼저 여기 중심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핀을 꽂아줍니다. 핀을 꽂으실 때는 핀을 너무 깊게 이렇게 크게 꽂아버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 너무 잡혀있는 부분이 많아서 돌아갈 때 힘들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완성선 부분쯤에 꼬집듯이 그냥 조금만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콕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끝 부분을 원단을 획 돌려주세요. 획 그러면 어깨 라인을 맞춰줘서 핀을 꽂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도 획 돌려서 어깨를 잘 맞춰서 여기 끝부분을 핀을 꼬집듯이 꽂아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맞추나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안단 심지가 붙어있는 위에 안단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안감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 곡선 부분을 중심에서 어깨까지 여기를 안단을 샥 밀어봐요. 그러면 바이어스 재단으로 됐기 때문에 밀면은 모양이 쫙 늘어나면서 모양이 잡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감을 밀어서 어디를 꽂느냐? 차례대로 꽂는 게 아니라 중심과 어깨 가운데점을 먼저 오른쪽 왼쪽 위치를 살펴가면서 가운데 부분을 먼저 핀을 꽂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가운데를 밀어서 꽂으시고 여기도 가운데를 꽂으시고 여기도 가운데 꽂으시고 여기도 모자란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쭉 밀어서 곡선을 맞추면 맞아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가운데 부분을 먼저 꽂고 또 남아있는 가운데를 꽂으시면 예쁘게 맞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곡선이 반대 곡선이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 중에 가운데 부분을 먼저 쭉 밀어서 잘 되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을 하셔서 넘겨보시면 예쁘게 동그라미가 됐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도 가름솔이 아니라 안단이 쫙 펼쳐지게 안감이 접히게 하시고 상침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연결이 잘 되죠? 한번 다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뒷판도 안단과 안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판에 봉제하기 전에, 주머니 달기 전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다트겠죠? 다트 끝, 다트 폭, 다트 끝. 어깨 다트는 여기 다트 끝, 그 다음에 여기 다트 폭은 가입밥을 줬어요. 그러면 다트 먼저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겉과 겉을 마주보고 어깨 다트 폭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 끝도 확인을 하시고 요거는 안감보다 더 겉감이니까 정확하면 좋겠죠. 그래서 다트 폭이 꽤 넓으니까 자를 가지고 와서 안내소를 살짝 그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가슴 부분이기 때문에 다트가 점점 갈수록 굉장히 얇아져서 샥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돼요. 여기서 가다가 안내선 없이 가다가 갑자기 확 꺾어버리면 가슴 부분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볼륨이 살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을 되돌아받기도 하지 마시고 쭉 갑니다. 아주 얄팍하게. 거의 끝에 얄팍하게 가서 되돌아받기 하지 않고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은 한 번, 두 번 정도 묶어주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끝은 굉장히 얇아져야 되는데 되돌아받기를 하면 좀 두꺼워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다트 끝부분에는 되돌아받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슴 다트, 허리 다트는 폭이 굉장히 작죠. 여기 부분도 끝부분 되돌아받기 하지 말래놓고 저는 얇게 할 자신이 있어서 되돌아받기를 했어요. 이런 것도 있을 때 뽑아버리면서 해도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펼치면 예쁜 가슴이 되지요. 그래서 요거를 다리실 때는 가슴을 살려줘야 되니까 여기 위에서 눌러버리면 다트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다리실 때는 어떻게 다리시냐면 요런 둥근 다리미 판이 있으면 겉쪽에서는 웬만하면 다리지 않아요. 거의 옷을 다 만들어서 완성됐을 때 한번 다리지 웬만하면 안쪽에서 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둥근 부분에다가 가슴이 되어야 될 부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가슴 살려야 되는 부분에. 그 다음에 여기 다트 폭 같은 경우에는 중심 쪽으로, 여기가 아몰 부분, 여기가 앞중심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심 쪽으로 꺾어서 스팀으로 샥 다려주면 여기가 곡선이 살면서 끝도 예쁘게 접혀요. 근데 이 다트 같은 경우는 너무 두껍죠. 그리고 중심적으로 꺾고 나면 나중에 카라 박을 때 이게 같이 박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꺼운 그 다트 같은 경우에는 1cm만 놔두고 잘라버립시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요거는 어떻게 한쪽으로 꺾기보다는 이렇게 놔둬서 가름솔로 다리면 좋겠죠. 가름솔로 다리다가 여기 끝에 와서는 눕히셔도 되고 얘를 가운데 부분을 더 잘라줘요. 가위가 허락하는 데까지. 그죠? 그럼 여기 가름솔을 쫙 스팀으로 다리고 여기 끝부분에서는 중심적으로 꺾어서 가슴을 살려주면서 다려주시고
여기 부분에도 어떻게 여기는 허리 부분이죠. 허리 부분 요거는 주머니 끝부분 실펴뜨기예요. 허리 부분에도 여기 끝부분에 가슴을 살려주면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다리시면 되겠죠. 쫙 다리시고 여기 부분에도 중심적으로 꺾어서 다리시면 돼요. 원단이 심지도 붙여놨고 원단이 다림질이 잘 되는 원단이라서 다림질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가슴 부분을 살리면서 다림질을 해주시고 예, 주머니 끝, 여기 끝 너트에 맞춰서 주머니를 올려봅니다. 여기 끝 맞춰서 올려보면 위치는 잡혀 있는데 여기 주머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곽선을 모양을 잡아서 다려놓고 위에서 상침하는 경우가 있고 아웃포켓을 박으실 때 아니면 이거를 반대로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요렇게 돌려가지고 겉에서 봤을 때 상침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네모 주머니가 아니고 여기 끝이 둥글죠. 그래서 둥근 부분을 예쁘게 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예쁘게 다리기 위해서는 주머니 패턴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 주머니 요 둥근 부분을 그대로 따서 여기를 그대로 그리셔가지고 요렇게 그대로 모양을 여기 부분만 딱딱한 종이로 라인을 따세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둥글어야 되는 부분에 여기는 직선, 여기는 직선이죠. 그럼 여기 곡선 부분에 제가 지금 미리 홈질을 해놨어요. 여기 끝에는 매듭을 지어놨고요. 여기는 한쪽은 매듭을 짓지 않고 실을 이렇게 길게 빼놨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갖다 대서 완성선에 가깝게 이렇게 촘촘하게 홈질을 하세요. 한쪽에는 매듭, 한쪽에는 길게 빠져 있을 때 딱딱한 종이를 올려놓고 이게 하드한 종이에요. 딱딱한 종이를 올려놓고 완성선에 맞게 1cm 완성선에 맞게 올려놓고 꽉 잡으셔서 빼놓은 실을 이렇게 당겨봅니다. 쫙 당기면 모양이 종이가 잡아주면서 여기 둥근 모양이 그대로 예쁘게 잡혀요. 잡아 당겨주시면.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를 다리미로 쫙 당겼을 때 다리미로 여기 샥 밀어가면서 이렇게 밀어가면서 여기를 스팀 다리미로 다려주세요. 이렇게 다려주시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예쁘게 다려져요. 그래서 모양을 거의 잡아서 다려놔서 위에 올려가지고 상침은 어디에 해요? 완성선에서 너무 가깝게 들어오면 여기가 들려서 이쁘지가 않겠죠. 완전 2mm 옆에 2mm 옆에 위치를 시켜놓고 2mm 옆에 쫙 박으시면 상침이 예쁘게 바뀌겠죠. 그래서 요 너치 맞춰서 요 위에 위치를 시키죠.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핀을 꽂으실 때 요령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웃포켓이 굉장히 쉬워 보이죠. 위에 눌러 박으면 되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여기를 그냥 핀업을 해서 봉제를 하게 되면은 이 그 겉감이 주머니감에 퍼커링이 일어나서 여기가 살짝 겉감이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살짝 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초급 같은 이제 티가 나니까 이거를 핀을 꽂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올려놓으시고 위치를 제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입구 부분에는 미리 상침으로 박아놨죠. 그래서 위치를 고정을 한 다음에 이 라인으로 핀을 꽂으실 때 이거를 이렇게 잘 맞게 하느라고 바짝바짝 밀어가지고 핀을 꽂게 되면 울게 돼요. 그래서 핀을 꽂으실 때는 봉제할 때 이쪽을 박아야 되잖아요. 여기 가장자리에 2mm 들어와서 박을 거니까 핀의 머리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그래서 핀의 끝 얇은 쪽이 이렇게 가도록 핀을 꽂으시면 핀을 빼지 않고
봉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핀을 꽂으실 때 바짝 당겨가지고 딱 맞게 박는 느낌이 아니라 주머니감을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 여유 있게 볼륨 있게 집어넣는 느낌으로 핀을 꽂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밀지 않고 그대로 올려놨을 때 살짝 여기를 볼륨을 주세요. 볼륨을 줘서 살짝 여유 있게 핀을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꽂으세요. 핀만 꽂아도 여기가 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여유 있게끔 해서 핀을 너무 가까이 꽂지 마시고 핀을 이렇게 여유 있게 주머니를 살짝 볼륨을 줘서 핀을 약간 멀리 박아야 되는 선에서 약간 멀리 여기서 이렇게 볼륨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륨을 주면서 조금 멀리 꽂는 게 가까이 꽂으면 왜 그러냐면 여기 시접이 있기 때문에 약간 두껍잖아요. 두꺼운 부분을 가까이 핀을 꽂게 되면 우글우글 들어가면서 휘어지고 나오면서 휘어지고 해서 그게 약간의 차이지만 핀 꽂는 대로 봉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살짝 볼륨을 잡아주면서 약간 멀리서 핀을 꽂아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볼륨을 살려주시면서 완성선에서 한 2mm 안쪽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바짝 봉제를 하시기 좋고 요 완성선에서 5mm 이상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봉제하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뜨겠죠. 달랑달랑거리고 있는 게 이쁘지 않으니까 2mm 정도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핀을 빼지 않고 봉제를 할 수 있겠죠. 곡선을 박으실 때는 노루발을 자주 들어서 살짝씩 옮겨주시면 매끄럽게 박을 수 있어요. 끝에 와서는 손을 넣고 빼고 하는 곳이라서 여기 튼튼하게 박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되돌아박기를 한 번 더 해주시고 꺾어박기를 바늘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원단만 돌리게 되면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 3단 정도를 갔다가 왔다가 한 다음에 다시 또 돌려줘요. 돌려줘서 또 되돌아박기를 하면서 튼튼하게 박으면서 여기 상침선까지 온 다음에 다시 돌려줘서 되돌아박기를 하면 끝이 이렇게 네모로 박히면서 튼튼하게 박히겠죠. 빼고 나면 빼게 되면 여기 몸판이 전혀 울지가 않죠. 전혀 울지가 않죠. 네, 이렇게 되면 예쁘게 박힌 겁니다. 여기도 너무 들어가서 박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는 거 없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옆선 박을 때 불편하니까 여기서 고정 바느질을 한 두 군데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여기 돌아가는 부분에 여기 시접이 뭉쳐 있잖아요. 여기가 쪼글쪼글하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끄집어 내셔서 곡선 부분만 시접을 좀 더
짧게 한 반 정도로 잘라내 주시면 거기가 볼록볼록하게 되지가 않아요. 잘라내 주시고 뒤집으면 여기가 판판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위치를 잘 놨을 때 옆선 부분에 완성선보다 더 시접 쪽으로 가셔서 한번 두 군데 정도 고정으로 해 놓으시면 옆선 박을 때 같이 박으시면 됩니다. 네, 완성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나는 위에 상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패턴에서 어느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고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너치가 몇 개죠? 곡선 부분을 위주로 가장 많이 가파른 부분에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를 표시를 해주고 여기 외곽선도 나는 보면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심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외곽선 펜으로 그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펜은 다리면 지워지는 펜이라서도 괜찮은데 안쪽이라서 굳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여기를 곡선을 중심으로 넣지 4개를 그려주시고 몸판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는 초크가 있어요. 초초크. 그래서 여기서 완성선을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아니죠? 이렇게 놔야죠.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옆선 이고 여기 곡진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곡선 부분을 그려주시는데 시접 4개를 표시를 해주세요. 곡선 부분 이렇게 됐죠. 반드시 겉감에다가 표시할 때는 지워지는 초크, 요 초초크나 여기 초초크가 이렇게 생긴 게 있죠. 반대로 이렇게 뒤집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완성선이 여기 완성선하고 맞아야 되죠. 직선은 괜찮은데 곡선으로 갈수록 힘들겠죠. 그럼 곡선에서는 누구를 믿고 여기 넣지, 여기 넣지, 또 돌아가면 여기 넣지, 또 돌아가면 넣지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곡선 부분에는 넣지를 보면서 박으시면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 돌아가는 부분에는 꽤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자, 겉과 겉을 맞대고 여기 너치 부분 핀 꽂아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아주시고는 돌리면서 곡선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여기 너치 여기 너치를 맞추시면 여기가 너무 커 보여요. 너무 많이 남아서 접힐 것 같지만 이렇게 송곳으로 손으로 하면은 들어가지가 않죠. 송곳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송곳을 놓고 여기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곡선을 살려주면서 하면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얘도 돌리실 때 소심하게 이렇게 당기지 말고 그냥 획 꺾어주세요. 획 꺾어주고 몸판도 획 꺾어서 박아야 되는 요 구간만 최선을 다해서 주머니를 완전히 꺾어주셔야 돼요. 좀 거칠게 다루셔도 너치만 잘 맞다면 획획획 꺾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너치를 잘 맞추셔서
조금 받고 노루발 들고 맞춰주고, 조금 한 두세 단 받고 노루발 들어주고 맞춰주고. 많이씩 박지 말고 한 세 땀씩 박으면서 노루발 들고 맞춰주세요. 이렇게 놓고 짠 하면 여기가 동그랗게 예쁘게 됐죠. 근데 여기 시접이 안쪽으로 다 몰렸겠죠? 두꺼워지죠? 이럴 경우에는 제껴 주셔서 여기 부분에 동그랬던 동그란 부분의 시접을, 주머니 시접을 반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끝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고 동그란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잘 넘어가요. 그래서 상침이 있는 디자인과 또 없는 디자인과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나는 없게 하겠다, 있게 하겠다 방법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스팀으로 달여주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에는 바텍 박혀 있는 것처럼 실표는 빼주셔도 되겠죠. 여기를 되돌아박기를 한 번, 두 번 해서 박아주시면 고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바텍이 뭐냐면 청바지 허리벨트 같은 경우에 되게 두꺼운 부분, 되돌아박기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게 바텍인데 기계가 따로 있어요. 저희는 없으니까 바텍 그냥 무늬처럼 되돌아박기를 여러 번 하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옆선 박을 때 같이 박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잘 박혀졌다면 모양이 울지 않게 자기 자리에 놔두고 완성선보다 조금 더 멀리 시접 쪽에서 한번 고정 박음질, 여기도 고정 박음질 해주시면 움직이지 않고 옆선 박을 때 같이 박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쁘게 됐어요. 자, 여기는 뒷판이죠. 뒷판 뒤 중심에 절개선이 들어가니까 골선으로 재단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절개선이 하나 더 들어가면 예쁘니까 뒤 중심을 겉과 겉을 마주보고 뒤 중심을 박을 거예요. 길이가 똑같겠죠? 원단을 박을 때 보면 항상 두 겹을 같이 놔두고 박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는 항상 여기 노루발이 원단을 누르고 있고 밑에 톱니는 원단을 뒤로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은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뒤로 보내주기 때문에 위에 원단이 밀리고 밀려가지고 저기 뒤에 가서는 길이가 안 맞아져요. 그래서 그냥 직선 바뀌지만 반드시 길이를 확인을 해서 핀을 꽂으셔야 되고 박으면서도 오른손에는 송곳을 들고 이렇게 조금씩 밀어주면서 봉제를 해야 나중에 이렇게 밀렸을 때 길이가 달라지는 경우, 비틀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핀을 중간중간 꽂으시고 밀리지 않게끔 노루발도 한 번씩 들어주고 오른손으로는 송곳으로 조금씩 위에 있는 원단을 뒤로 보내줘야 돼요. 미묘한 차이지만 끝에 가서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죠. 박으시고 나면 가운데는 이렇게 절개선이 생기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릴 때 시접을 한쪽으로 몰면 안 되고 갈라서 가름솔로 쫙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 뒤 중심 부분 가름솔로 다렸습니다. 다리고 나서 이제 앞판도 주머니 라인 예쁘게 다려졌죠. 여기도 다트도 꺾어서 다리고 여기 위에 다트도 가름솔 여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주머니 예쁘게 다려졌습니다. 초크도 다 지워졌어요. 그러면 겉과 겉을 마주 봐서 이제 어깨 또 이쪽 어이고 이렇게 됐으면 어깨 가름솔로 다렸고요. 여기 카라도 예쁘게 다려져 있어요. 여기가 안쪽 상체 있는 쪽, 여기가 겉쪽으로 몸판에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고 나면 시접이 아까처럼 계단이 지죠? 그럴 경우에는 긴 쪽을 잘라냅니다. 잘라내려고 해도 되고 요거를 감안하셔서 봉제할 때 짧아진 거를 감안해서 봉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깔끔하게 두 개 길이가 같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시고 요게 카라가 세워져서 꺾이는 카라가 아니고 몸판에 올라가서 그대로 누워 있을 카라기 때문에 길이를 같게 자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해 놓으시고 겉감과 이제 겉감을 겉과 겉을 마주 보고 여기가 목둘레 부분이죠. 목둘레 부분에 이렇게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목둘레 부분 뒤쪽 여기가 카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카라가 지금 두 장이죠. 두 장 겉칼라 안칼라가 있죠. 그러면 겉칼라가 몸판에 누워졌을 때 같은 겉칼라 위치에 오게 돼요. 꺾이는 카라가 아니라서. 그래서 겉칼라와 겉칼라의 겉과 겉을 맞대고 올리셔서 겉칼라는 겉칼라 길이 겉 몸판과 겉 칼라는 여기에 몸판에 박히고 안 칼라는 안감하고 이렇게 박혀서 각자 박아서 목둘레에 가름솔에서 봉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원단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이거를 한 번에 시보리 목둘레나 뭐 셔츠 카라 박듯이 이거를 겉칼라하고 겉감이 겉것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 안감을 덮어서 올려서 여기를 위치를 그대로 시켜서 한 번에 목둘레를 한 번에 네 겹을 한 번에 박아도 문제가 없어요. 만들어 보니 여기가 그렇게 두꺼워지지가 않아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쉽겠죠? 각자 박은 다음에 요거를 또 합칠 때는 그 각자 박은 선을 여기 가름솔 여기 가름솔 해서 가름솔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접이 한쪽은 몸판 쪽으로, 한쪽은 카라 쪽으로 꺾이니까 두꺼워지는 걸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여기를 몸판 위에다가 카라를 올려놓는데, 여기는 라펠 부분이죠. 이렇게 한번 꺾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여기 한번 90도 방향으로 꺾이는 방향 끝에 카라 끝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핀을 꽂아 보겠습니다. 핀을 꽂기 전에 여기 부분이 두꺼워지죠. 그러면 여기 부분의 시접을 뭉툭 다 잘라 버리면 안 되고, 요거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세모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면 여기가 덜 두꺼워져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끝에 오게끔 위치를 시키셔서 꽂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깨 부분이죠. 연목점. 그러면은 우리 그때 너치 부분을 줬었죠. 너치가 이렇게 이 너치에 맞춰서 여기 연목점 지점, 요 너치 연목점에 맞게끔 놓으시고 핀을 꽂고, 핀을 꽂으실 때는 차례대로 쭉 꽂는 게 아니라 너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맞춰서 꽂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뒤 중심 부분이죠. 뒤 중심 부분에도 여기 너치 가입밥을 줬었어요. 그럼 뒤 중심에도 잘 맞춰서 올려놓기. 이렇게 원단이 겹겹이 많이 두꺼울 경우에는 핀을 꽂는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수직으로 꽂아서 비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미어져서 위치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핀을 꽂으실 때는 수직으로 꽂는 게 아니라 요거 왼손으로 꽉 잡고 있을 때 사선 방향으로 그대로 꽂으셔서 나갈 때도 사선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 원단들이 미어져서 핀업이 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손맛으로 느껴야 되겠죠. 여기도 연목점 넣지, 연목점에 딱 맞춰서 회전을 시켜주면서 요점이 맞을 수 있게 핀도 사선으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 방향 끝나는 90도 방향에 카라 끝이 와야 되겠죠. 그때 이 카라 끝은 시접을 좀 잘라줍시다. 이렇게 해서 카라 끝에 잘 놓고 핀 꽂기. 됐죠. 그럼 여기 부분은 맞아집니다. 여기 부분에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재단을 만약에 잘못했다, 심지를 붙일 때 수축했다, 이러면 요 길이가 맞아지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여기 됐고, 요거를 그대로 또 겉감과 안단이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놓았을 때 같은 위치 그대로 핀을 꽂을 수가 있겠지요. 핀을 이렇게 다 겹쳐놓고 한 번에 해도 되지만 카라가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하나 꽂아놓고 또 하나 올려가지고 꽂는 게 정확하게 봉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깨 부분, 연목점 부분에 여기도 시접, 여기는 카라, 여기도 시접이라서 여기가 두꺼워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깨 시접을 이렇게 길쭉한 방향으로 시접을 한 번씩 잘라주면 좋아요. 여기 잘라주고 안 잘라주고가 차이가 커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박혀야 되는 부분에는 짧게, 여기 부분도 이렇게, 여기도 어깨 부분 잘라주시고, 여기 뒤 중심은 뭐 굳이 자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그래도 나는 얇은 게 좋다 하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 부분 맞춰서 핀, 그 다음에 뒤 중심,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쭉 한 번에 여기 돌아와서 여기까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하나가 예쁘게 박혔죠. 여기가 연목점 지점, 여기 어깨에 있는 연목점 지점이 곡선이 약간 가팔라요. 그래서 여기 박힐 때가 좀 애가 쓰이죠. 그래서 고기 부분에 돌아갈 때 노루발을 잘 들어주시면 되고, 시접을 좀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가 덜 두꺼워져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돌아가는 부분이 곡선이 많이 지다 보니까 저도 요 밑에 요만큼 씹혔네요. 그지? 씹혔으면 여기 부분을 뒤집어 가지고 그 부분 여기 보시면 밑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한 땀이 씹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거기 중심으로 한 몇 땀을 뜯어 주셔서 여기를 쫙 펼치면 펼쳐져요. 다시 박으시면 돼요. 금방 풀리죠? 조금 씹혀도, 돌아가는 부분이 씹혀도 됐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부분, 여기 라펠 부분을 쭉 앞중심까지 박으시면 돼요.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얘가 몸판에 올라갔을 때 카라가 곡선이 이렇게 지니까 목둘레 부분에 시접 부분에 가입밥을 조금씩 줘도 여기가 울지 않고 잘 넘어가겠죠. 근데 시접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우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셔서 나머지 여기 라펠 부분 여기를 완전히 포개서